축복, 명패, 대천사, 문의, 하늘군 방문 문의 010-5480-3531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 명패, 대천사, 문의, 하늘군 방문 문의 010-5480-3531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서 정을 설설 떼야 돼요. 자식한테도 떼고, 자식이 우상돼도 안 되죠. 돈이 우상돼도 안 돼. 점점 정을 떼가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헐기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다음에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신인은 썩는 걸 썩지 아니하게 하고, 맞죠? 죽을 걸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백궁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지. 그 대신에 심판으로 해서 죄를 많이 진 자들은 전부 동물로 가죠. 그렇게 하지 썩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남겨놓은 건 전부 다 썩어. 그리고 3000년 후에는 불 속에 들어가. 알았죠? 네. 허경영 명상법과 나의 불로유단식 체험기. 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입식 면면 허경영. 들숨은 가늘게 들이시며 허경영. 출식미미 허경영. 날숨은 미미하게 내쉬며 허경영. 행주자와 허경영. 가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허경영. 어묵동정 허경영.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멈췄거나 허경영. 여면불망 허경영. 오로지 잊어서는 안 될 이름 허경영. 의수단전 허경영. 오로지 뜻을 단전에 두고 허경영. 소위 허경영 명상법이다. 이른바 허경영 기도법이다. 허경영을 모르던 시절 윗바사나다 가나선이다 묵조선이다 하는 명상법으로 돌을 닦던 시절이 생각난다. 돌을 깨쳐보겠다고 정진을 거듭하던 그때가 생각난다. 책상 앞에는 남아있지 출양관 학약불성사불안이란 글귀를 써놓고 가부좌를 틀고 도인 흉내를 내던 생각을 해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하기사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스승 허경영 신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남아있지 출양관 학약불성사불안이란 사나이가 뜻을 세워 고향 관문을 나섰으니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이다. 신인 허경영을 만난 지도 어언 6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허경영 강의 듣고 허경영 축복받고 허경영 백궁 명패하면 소위 말하는 도가 완성되는 것이건만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 만시지탄이다. 허경영 명상법은 간단하다. 기존의 명상법인 수식법, 윗바사나, 가나선, 묵조선에다 허경영만 접목시켜 명상하면 거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제 욕심으로 한 소식을 해보겠다고 억지 명상에 잠길 필요가 없어졌다. 허경영 명상법은 다른 말로 허경영 기도법이다. 마음으로 허경영을 의식하면서 입으로 허경영을 부르고 허경영과 함께 일상의 삶을 즐기면 그것이 참된 명상법이요 기도법이 된다. 너무도 수월한 기도요 명상법이다. 여기서 허경영이 생략된 명상은 위험하다. 허경영이 생략된 명상법으로 야기색현화하거나 이음성구화하면 필경에는 시인행사도에 빠지게 되고 불능견열해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명상을 하다 옆길로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다. 잠깐, 야기색현하거나 이음성구하면 시인행사도니 불능견열해라 그러죠? 이 문구가 말하는 것에는 허경영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불교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국인데, 아무리 이 색으로 사물을 보거나, 그지? 소리로 구분하잖아? 필경에는 사도를 믿는 거야. 가짜 도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하는 건 전부 정신병이 걸릴 수가 있어. 절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을 비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잡념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잡념 속에서 뒤집다 싸우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몸에 에너지가 빠져버려. 그럴 때 허경영을 생각해버리면 확 올라가는 거야. 에너지가. 알았죠? 그러면 불능견열애가 안 돼. 알았죠? 이거에 이런 명상, 색견하거나 이음성부하는 불능견열애를 초래하는 거야. 결국 신인을 못 만나는 거야. 저기서 말하는 열애는 신인이야.
신인을 만날 수 없는 거야. 자, 시작. 명상을 한답시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생각의 흐름을 자기 하집에 고착시키게 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반드시 귀신의 침노를 받게 된다. 지금 안티로 변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주에 떠도는 귀신의 침노를 받고 귀신의 조종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우리 중에 명상이 잘못되어 귀신의 침노를 받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명상의 기본은 허경영을 알고 허경영을 부르는 것이다. 허경영을 의식의 중심에 두고 허경영을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전의 중심에서 허경영을 놓치는 순간 귀신의 침노를 받고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나는 요즘 명상의 즐거움에다 불로유까지 곁들이니 수련이나 기도의 효과가 배가 된다. 나의 경우 불로유 이전의 삶과 불로유 이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불로유는 나의 몸과 마음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불로유 이전의 삶은 허경영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하지만 불로유 이후의 삶은 허경영에 대한 확신의 삶이 되고 있다. 허경영은 누구인가? 허경영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확실한가? 이에 대한 의문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다. 불로유가 여러 가지 완전한 답을 주고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불로유가 허경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허경영은 인류가 목매에도 기다리던 그 창조주의 화신이다. 불로유는 통일장이론의 완성자가 허경영임을 말해준다. 통일장이론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기까지 연구하다 실패한 과학이론이다. 결국 그 통일장이론은 신인 허경영에 의해 완성되었다. 허경영 아인슈타인이 내난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저 이론은 이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성. 저게 영성일까? 이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가 저 사람이 이성으로 모든 걸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암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유언이 뭐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아버지. 아버지 그 이성으로만 세상 보는 눈을 좀 바꿔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녔지. 그 영성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네. 그래 안 그래? 그게 신비가 있는데 그게 나를 만났으면 벌써 깨달아 버렸겠지. 그잖아.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해봐야 또 암흑의 길을 헤매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일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저 통일장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 뭘로 도달해? 영성으로. 저거는 신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만 알 수가 있다. 우주 창조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과학과 이성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다. 읽어봐요. 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모든 물질은 허경영을 알아본다. 통일장이론은 허경영이 삼위일체의 화신임을 말해준다. 불로유는 허경영이 재림예수임을 말해준다. 통일장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허경영의 통일장이론은 과거와 조금 전에 이렇게 사설 이야기했죠.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연결해 주는 것이 통일장이야. 그 통일장이 과학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걸 아인슈타인이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미래에 그자가 올 때다 맡겨놔야지 자기가 그것까지 파당하는 자기는 죽는다. 그 사람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었지만 불가능한 거야. 그 능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 안 그래?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시줄과 날줄로 엮어준다. 모든 사물에는 신의 지문이 찍혀있다. 그 바코드가 바로 허경영이다. 모든 사물은 허경영을 알아본다. 그래서 허경영은 신이다. 모든 사물은 창조주를 알아보고 허경영과 소통한다. 모든 인간과 사물은 허경영의 통일장으로 인해 이분이야말로 내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스승이여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창조주의 화신임을 확증한다. 나는 지난 나의 불로유 체험기에서 나의 지병 16가지를 해결하였다는 글을 쓴 바가 있다. 오늘은 그 후속편 글을 써보기로 한다. 욕심 같아서는 불로유가 세상에 더 많이 더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불로유는 통일장이론의 완성품이다. 어쩌면 불로유가 생각보다 빨리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 올 것 같다. 허경영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불로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불로유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갑진년인 2024년과 을사년인 2025년에 진사성 인출하고 병오년인 2026년과 정민년인 2027년에 오미낙당당할 것 같다. 허경영이 세상에 위풍당당한 기세를 떨칠 그날이 오고 있다. 때는 바야흐로 만춘의 호시절이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개나리,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향기로운 계절이다. 지금부터 나의 불로유 체험기 후속편으로 들어가 보자. 1. 16개월 지난 우유가 아직도 썩지 않고 건재하다. 2022년 12월 22일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서울우유 1200병 한 트럭 샀다. 나는 그 서울우유에다가 허경영의 얼굴이 들어있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사무실에 쟁여두었다. 놀랍게도 그 불로유는 16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현재도 건재하다. 작년 여름 그 떼약볕에서도 멀쩡하였다. 불로유 병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열을 받았는데도 허경영의 불로유는 썩지 않았다. 오히려 구수한 맛이 더 났다. 엄마의 초유 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도 건재하다.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사실 이 현상은 예사일이 아니다. 우유라는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민감하다. 그런데 이것이 16개월이 넘었는데도 썩지 않다니. 이것은 전 세계의 과학계를 완전히 뒤집는 대혁명이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세계의 언론 방송사들은 흥분하지 않는가? 도둑처럼 온 메시아 허경영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우유가 썩지 않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관련 업계, 언론 방송사, 정부, 과학자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일인가? 진정 이 세상의 진리는 뒤집어져서 물구나무를 서서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 불로유는 진짜 썩지 않고 세균 번식이 되지 않는다. 불로유와 관련한 두 번째 경험이다. 작년 9월에는 집사람의 언니, 즉 처형이 자신이 만든 불로유 10병을 나에게 가져왔다. 그런데 그 불로유는 초막걸리가 되어 있었다.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산도가 높았다. 아마 뚜껑을 잘못 관리한 모양이었다. 불로유는 병 뚜껑을 잘못 관리하면 불로유 속으로 공기나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신냄새가 코를 찌를 수 있다. 냄새가 하도 심해서 포기할까 하다가 에라 이번 기회에 죽는 셈 치고 불로유 실험을 확실히 해보자 싶어 한 번에 1리터짜리 한 병을 통째로 마셔보았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후 시차를 두고 나머지 9병을 다 먹었다. 그런데도 복통이 일어나거나 배탈이 나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불로유의 안정성을 몸으로 체험해본 귀중한 체험이다. 불로유가 아닌 일반의 우유를 그렇게 마셨으면 부패균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사실 부패된 우유는 한 모금만 잘못 먹어도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켜 바로 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나는 1리터 한 병을 통째로 마셨는데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복통을 일으키지 않았다. 2년 전 집사람의 가게 마주보는 집 여자가 회를 잘못 먹어 2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을 나는 보았다. 내가 먹은 그 불로유는 병뚜껑을 잘못 관리하여 냄새만 고약하게 났지 부패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과연 불로유는 명성 그대로 썩지 않은 우유가 맞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냄새로는 분명히 썩은 우유였는데 어찌 식중독균이 번식하지 않았을까? 불가사의라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경험을 포함해서 나는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불로유를 먹어왔다. 하지만 불로유의 부정적인 면은 발견할 수 없었다. 불로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긍정적인 것뿐이다. 16개월 동안 나의 지병 16가지가 치유되고 내 몸의 활력이 굳세어지는 것만 느낄 뿐이다. 3. 나의 불로유 단식 12일간의 경험. 불로유에 대한 세 번째 체험이다. 나는 불로유에 대한 깊은 신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불로유 단식을 시도해보았다. 2024년 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2월 8일까지 해본 만 12일간의 단식이었다. 단식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다. 막상 그렇게 시작은 하였으나 음식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단식 기간 중에 허기가 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 김, 콜라비, 마른 꼴뚜기, 과일 등을 일부 섭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입에 대지 않았다. 직업이 김치 유통업이라 몸으로 하는 노동의 강도가 심해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도 결과를 보아야겠다 싶어 버틴 것이 12일이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집사람 등 가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2월 8일부로 단식을 중지했다. 사실 나는 이번 단식 외에도 2번의 단식 경험이 더 있었다. 이번에 불로유 단식은 예전에 해보았던 효소 단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예전에 효소 단식을 할 때 같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의 강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일이었다.
스태미너가 딸려서 12일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로유 덕분으로 단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단식의 목적은 불로유의 효능이 어디까지일까를 시험해 보기 위한 단식이었다. 과연 불로유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이번 단식을 할 때 먹은 불로유는 유통기한이 14개월이나 지난 것이었다. 하루에 먹은 불로유의 양은 대개 2리터 정도였다. 그간 단식 전에는 하루에 0.8리터 정도를 먹었다. 만약에 14개월이 지난 일반 우유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4. 피부 탄력과 시력 회복, 머리카락 자. 빠짐에 관하여 요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내가 끝낼게요. 왜냐하면은 불로유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불로유에 대한 걸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알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 허성정 씨가 체험한 거야. 체험한 건데 체험한 걸 우리가 보는 것도 뭐 요 정도 보는 거는 괜찮아. 너무 길게 보는 거는 다음에 이걸 한번 기회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불로유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해외에서부터 이거를 시작하게 돼요. 국내하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검증하겠죠? 그럼 이제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신인을 만나러 와요.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보다도 더 많은 돈을 앵겨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런 걸로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 국민 부자 만드는 거 쉽겠죠? 그런 때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커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천천히 해나갑니다. 지금도 방해가 심하잖아. 근데 뭐 굳이 그걸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있나요? 적당히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든지 치유 사례도 있고 하지만 안 내보내는 겁니다.